교과서 107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개념 정리하기인데요. 자, 여기서 중력에 보시면 A가 B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B가 A를 잡아당기는 중력은 이제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죠? 그래서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엠 소모입니다.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거리가 어떨수록 커질까요? 그렇죠. 작을수록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으로는 등가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하고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두 글자로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체의 질량이 그렇죠. 클수록.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그래서 P는 뭐다?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렇게 있고요. 충격량은 그렇죠. F 델타 T죠. 시간 하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뭐가 나오죠? 뉴턴 세크가 나옵니다.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그렇죠.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F 델타 T는 뭐랑 같다? 그렇죠. M 델타 V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자, 충격량이 같을 때 요게 같을 때 작용한 시간이 짧을수록 아니죠? 자, 어떨수록 힘이 작아요? 힘이 작으려면 작용한 시간이 어때요? 길수록 힘이 작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지구의 표면에 무게가 1N인 사과가 있다. 이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 1N이죠, 그죠? 자, 우리가 F는 ma잖아요. 그리고 중력이 작용할 때는 특별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넣는다. 그리고 이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무게입니다. 여러분, 질량과 무게는 다르죠. 자, 질량은 지구의 소재나 달의 소재나 똑같아요. 선생님이 만약 60kg이다. 그러면은 지구에서도 60, 달에서도 60kg입니다. 하지만 중력의 크기인 무게는 달라지죠. 내가 선생님이 지구에서 재면 아마 600N일 텐데 달에서 가면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니까 100N밖에 안 될 거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 가면 무게 따윈 0이죠. 자, 2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0.2초 간격으로 찍은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MKS 단위기를 쓴다고 했죠? 첫 번째 0.2초 동안 10cm를 갔어요. 그러면 0.1m를 0.2초 만에 간 거죠. 자, 두 번째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0.2m를 0.2초 만에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0.5m/s가 되죠. 얘는 1m/s가 됩니다. 자,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거랑 얘는 뭐예요?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 1에서 0.5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니까 0.5m/s다. 걸린 시간은 0.2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됩니까? 2.5. 단위는 어떻게 돼요? m/s의 제곱이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놓인 자를 손으로 쳐서 A는 자연낙하, 이렇게 자연낙하 할 거고요. 동전 B는 수평방으로 튀어나가서 튀어나오도록 했다. 이렇게 폼수 운동할 텐데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운동하는 동안의 가속도. 자, A나 B나 똑같은 동전이기 때문에 힘이 같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질량 같으니까 가속도도 같다. 기억도 맞고.
예, 바닥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그렇죠. 수평 방향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뭐예요? 등속도 운동이고 연직 방향은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 즉 자연학과가 같기 때문에 바닥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즉 이걸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죠? 채공 시간이라고 했지, 그지? 채공 시간이 같다. 왜? 높이가 같기 때문에. 높이 어떻게 구했더라? 기억나십니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구했죠, 그죠? 자,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한 거리. 자, A는 이만큼 이동했고요. B는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그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요? 다르죠? 운동한 거리는 다르다. 자, 4번.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중력을 크게 받지만 물체를 자유낙하시켰을 때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다. 그렇죠? F는 ma죠? 그죠? 자, 질량이 2배라서 중력이 2배다. 그러면은 질량 또한 2배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같아요. 다 했으면 A는 n분의 F죠? 질량이 큰 물체는 중력을 크게 받지만 질량 또한 크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같은 높이, 그죠?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같은 세 공, 질량이 같네요. ABC를 발사하였을 때 세 공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C는 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지구는 매끄러운 구라고 가정하고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옳은 걸 모두 골라보세요. 자, 공을 발사한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그죠? B가 더 많이 갔죠? 수평으로? 맞아요. 니은, 운동하는 동안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F는 ma잖아요. 그죠? 중력이면은 A 대신에 뭐 넣는 거라고? 중력과 속도 넣는 거라고. 근데 질량이 같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중력은 A와 B가 같다. 틀렸어요. 운동하는 동안 C에는 중력이 작용하죠. 그죠? 작용해서 계속 떨어진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지? 자, 리에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세 공 모두 같다. 이거 맞죠? 자, 질량이 400g인 축구공이 1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 축구공과 같은 운동량을 갖기 위해서는 질량이 150g인 여공은 몇 m/s의 속력으로 운동해야 하는지 구해보시오. 자, 운동량은 뭐야? 제자 곱하기 속도다. 그러면 400g이니까 몇 kg이야? 0.4kg. 자, 속도는 15죠?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질량이 150g이니까 0.15kg이죠? 곱하기 V. 자, V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15 날라가고 여기 100 남으니까 넘기면 V는 4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7번. 자, 그림과 같이 동전이 놓여있는 종이를 컵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종이만 퉁기면 종이는 날아가고 동전은 관성에 의해 컵 속으로 떨어진다. 관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봐라. 기억. 관성은 물체가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다. 맞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관성이 있지.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죠.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것도 맞아요. 자, 8번 문제.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처음에 초속도가 얼마란 얘기야? 여기란 얘기죠. 질량이 2kg인 물체에 일정한 힘이니까 무슨 운동하겠어요? 가속도 운동할 거다.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쓰시오. 자, F 델타 T. 자, F 델타 T는 잠시만요. 자, F 델타 T는 뭐랑 같죠? M 델타 V와 같죠, 그죠? 여기에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려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지, 그지? 자, 5초 동안이죠? 그리고 5초 동안은 0에서 운동량이 10으로 증가했으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10, 단위는 뭐예요? 뉴턴세크가 되겠다. 자, F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쓰시오. F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구하면 되죠. 이게 10이 나왔지, 그지? 자, 델타 T는 5가 나왔으니까 F는 얼마 나와요? 네, 2뉴턴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이거 쓰면 되겠네요. 그림은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자동차 A, B를 같은 속도로, 그치, 같은 자, 같은 속도로 두 개 충돌시켰을 때 충돌 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받은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 A,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A는 델타 T가 짧고요. B는 어때요? 델타 T가 크죠, 그죠? 그러면은 같은 속도로 벽에 충돌했으니까 F 델타 T는 M 델타 V인데, 자, 충돌했을 때 정지했죠, 그죠? 그러니까 델타 V가 두 경우 모두 같아요. 질량 또한 같겠지, 그지?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델타 T가 클수록 충격력의 이게 평균값이라고 했지, 그지? 평균값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그림은 자동차 에어백이 팽창한 상태이다. 자, 에어백은 충돌 차후 시 탑승자의 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에어박과 같은 원리. 뭐 매트도 될 수 있고 포장재도 해당이 되겠죠, 그죠? 10조. 다음은 물체가 지구 표면을 따라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지표면 근처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하여 1초에 5m씩 낙하한다. 자, 요거는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고 얘는 1초에 10m/s씩 빨라진다. 그리고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 속도 운동합니다. 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래서 1초가 됐을 때 속도는 얼마야? 1초에 10 증가하니까 10m/s다. 그러면 이 면적이 이동한 거리고요. 이 기울기가 10이라고 했죠, 그죠? 이 면적 얼마가 나오죠? 그렇죠. 단위는 미터/s에다가 세크 곱하니까 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가 속도노에서 5초에 5m씩 나가져요. 자, 지구를 매끄러운 구라고 가정하면 지표면은 수평으로부터 8km, 이렇게 8km를 갈 때마다 이렇게 5m씩 낮아지는 겁니다. 8km를 가면 5m씩 낮아요. 자,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여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그죠? 온도시키려면 물체의 발사 속도는, 그죠? 1초 동안 5m를 낙하하니까 지구에 닿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그죠? 1초 동안 8km를 가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8km/s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8000m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지구 표면으로부터 고도가 높을수록, 자, 이게 좀 재밌는데, 웬만큼 올라가서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고도가 매우 높을 때는 좀 상황이 좀 특별해집니다. 고도가 매우 높을 때는요, 중력이 작아져요. 그래서 F는 mA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힘이 작아지니까 질량은 변화가 없는 거고 가속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그래프에서 여기서 기울기가 10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기울기가 10이 안 나오는 겁니다. 10보다 작아져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1초 후의 속도는 10보다 작을 테고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5보다 작아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지구가 8km 갈 때마다 5m씩 낙하지는데 5m가 아니라 5m보다 한 4m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요 정도에서, 그죠? 이만큼만 가도 되는 거예요. 1초에.
다시 1초에 5m를 낙하하는데 지금 1초에 이제 4m밖에 낙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8,000m, 8km/s 정도로 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공위성의 속력은 작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2번은 뭐 충격 흡수 지역을 뭐 크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